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도 가보겠습니다. 네. 자, 헤드라인을 주세요. 근데 뭐 제가 아까 어떤 분들이 김프로 이번 주는 공포뉴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도 이제 공포뉴스 갑니다. 빠밤. 두 사람이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시장아 망가져라. 공매도 세력에 부역하는 여기 세 명 중에 주식 제일 많은 게 나요. 네? 자, 그게 이 권 프로가 쫙 이제 뉴스를 다 이렇게 네네. 스크린 한 다음에 네. 남아 있는 것들 중에 그래도 좀 이런 거는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것만 저희가 고르는 거예요. 자, 셈법이 달라졌다. 유가 달러 동조화에 커지는 인플레 우려라는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이 나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전쟁이 나면 우리가 경기가 위축될 거고 경기가 위축되면 그죠? 오히려 인플레가 떨어지고 그리고 유가도 떨어질 것이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전쟁이 났는데 미국 주가가 오히려 강해졌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면은 그러니까 연준 같은 데서도 너무 긴축적으로 안 갈 것이다. 이런 기대들이 이제 버무려지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반대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 기사가 났어요. 자, 유가가 뭐 95달러 찍고 나서 82달러까지 빠졌다가 지금 86달러 뭐 이 정도 수준에서 WTI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달러화와 그 유가는 반대로 가는 경향성이 많아요. 그렇죠. 달러가 강하면 뭐 달러로 더 많은 그 석유를 원유를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달러화 지수와 유가 그것도 이제 중동산 두바이유의 가격 추이가 거의 동행하는 그 그림이 나와요. 예. 차트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저게 이제 파란색이 두바이유 유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달러 인덱스인데, 저게 2012년, 13년 정도면 반대로 가죠. 완전히 반대로 가네요. 반대로 가는데 최근 들어서 거의 동행하죠. 희한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원래 딱 이 그래프가 이렇게 전혀 반대로 간다. 데칼코마니였는데 지금 데칼코마니 그림이 이제 한 선이 나와버리는 거지. 네.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보면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 기업의 입장에선 생산 비용이 상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산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연준은 어떻게 되냐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달러화 강해지는 거죠. 네. 연준이 긴축 기조 한다라는 건 미국의 금리가 그죠?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달러가 더 강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달러 가치가 오르면 미 달러화로 표시된 국제 유가는 떨어지는 게 맞다. 그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 최근 들어서는 특히 두바이 같은 것들이 이제 달러와의 동조 현상이 훨씬. 근데 요 이유 말고 다른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미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에너지 순수입국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예. 이제 물론 이제 뭐 가스를 포함한 겁니다만 순수출국으로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 국제 결제 BIS 같은 경우에 미국의 교육 주권이 바뀐 후에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강달러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을 한다. 그런 거죠. 미국이 이제 오히려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하는 나라. 그러니까 미국으로 달러가 이제 유입되는 그런 효과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에 없던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런 경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유가가 많이 올랐어.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질 거고 그러면 이제 다시 유가가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개선이 되고 뭐 이런 순환론적인 그런 예. 입장이었는데 조금 저런 국면이 계속되면 어디가 가장 피해 보냐면 한국 같은 그죠? 수출주도 제조업 중심이 가장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한도 힘들고 우리는 달러도 강해지고 유가도 오르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수입 물가도 올랐는데 그거를 사기 위해서 달러도 더 많이 필요해. 그죠?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우리는 이제 인플레, 그러니까 또 우리 중앙은행에서 우리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 한국은행 총재도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야 우리도 금리 좀 낮추려고 했더니 물가가 또 힘들어져요. 그렇죠. 사실 우리 물가가 안 빠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하방이 딱 견지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또 재정에도 영향을 주는 게 12월까지 또 유류세 연장하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재정 수입도 줄어들 수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 고유가가 유지되는 이 상황에서 강달러가 지속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난 건데 그럼 이런 상황이 왜 있을까?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면 물론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 전쟁이 지금 2년 사이에 두 건이 크게 난 거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거의 2년 다 돼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이 뭐 사실 뭐 그동안에도 뭐 분쟁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대규모의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한 일은 수십 년 만에 처음이란 말이죠. 근데 그 지역적인 특성이 다 보면은 러시아는 세계 제1의 가스 수출국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분쟁이 난 지역, 전쟁이 난 지역은 물론 그 지역에 석유가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 주변 지역이 사실 두바이유 전체 원유 생산 그리고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압도적인 지역이란 말이죠. 예. 그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데서 분쟁이 이렇게 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도 어찌 보면 에너지 전환 시기에서 터져나오는 일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하마스가 이제 전혀 뜻밖의 공격을 한다 이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하마스가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이기겠다고 기대하고 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주변국 뭐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지금이 저유가 뭐 40불, 30불, 50불 이럴 때 하고 지금 95불을 경험했을 때 미국은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강경 일변도로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네. 물론 그들이 하마스 군사지도자리 이런 뭐 경제적인 어떤 역학관계를 고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리더들이 다 그런 걸 체감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푸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공격을 해서 분쟁이 나면 여러 가지 이긴다는 확신도 있었겠지만은 가스값 이거 불리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은 안 했겠냐 이거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 시기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자원을 갖고 있는 특히 원유나 가스를 갖고 있는 나라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네. 에너지 전환이 급속도로 되면 예. 자기의 어떤 보유하고 있는 국부가 가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장기간에 걸쳐서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게 유지할 수 없다면 가격으로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발생했다면 이 방향은 뭘까? 정부의 힘이 강해진다는 거죠. 예. 예. 전쟁이 국지적으로 계속 난다? 전쟁이 안 나도 말이죠. 옆 나라에 전쟁하고 있으면 그 기업이라든지 그 민간의 힘보다는 정부의 힘이 강해집니다. 예. 여론도 그렇죠. 네, 우리 네. 단결해야 됩니다. 애국주의 해야 됩니다. 이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계속 이런 식으로 국지적으로 나고 전 세계의 관심이 전쟁 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 민간의 기술 혁신이라든지 민간의 어떤 자율성으로 인한 교환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무역, 교역, 그죠? 수출 이렇게 해야 되는 나라는 더 힘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내수가 강한 나라, 그죠?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 이런 경제가 더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전쟁 소식은 다른 여러 나라에도 좋지는 않지만 한국 경제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물론 이제 뭐 어제 큰 행사가 있었죠. 뭐 방산이라든지 예. 이런 쪽에 일부 산업에는 뭐 수혜를 볼 수도 있고 그런 혜택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는 빨리 이런 분쟁 지역이 없어지고 세계가 다시 조금 화해하고 교역하고 이런 무드가 잡혀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3년 5년 안에 가능할까? 전 세계가 다시 화해하고 다시 세계화의 무드를 다시 이런 상황이 가능할지에 근데 대해서는 소비가 생산보다 강한 나라가 미국 정도밖에 없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자국에서 생산하는 거에 거의 2배 이상을 생산하면서 이제 수출할 곳을 잃어버리게 된 건데. 근데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이른바 자급자족 경제 오타키 모델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전혀 못하는 나라가 있죠. 우리는 못하는 나라죠. 전혀 못하는 나라죠. 중국은 그래도 가능한 나라고. 중국은 뭐 자원도 있고. 옛날에도 많이 했었죠. 대장 정도 하고 물론 어렵겠지만. 어렵겠지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시진핑이 저렇게 나가는 것도 옛날에 다 해봤거든요. 우리 아버지 때 다 해왔잖아요. 우리가. 그런 미국에 못 파니까 1대1로 해가지고 뭐 거기다 좀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너무 롱텀한 걱정일 수도 있으나 왜 이런 전쟁들이 그런 지역에서 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보고 그러면 정부와 기업 어디에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훨씬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경제 뉴스를 보면서 또 깊은 이면의 이야기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미스터 마켓 시간이었고요. 여러분께도 많은 네.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도 괜찮겠다. 제발. 생각이. 제발. 자, 그러면 오늘 김국진 씨를 좋아해요. 요즘 뭐 하시죠? 라디오 스타 하시나요? 라디오 스타 하시죠. 골프 치시고. 골프 참 잘 치신다. 네, 수지 씨하고 또 강수지 씨하고 잘 지내시고. 어떻게 결혼했어요? 너무한다 영진이. 결혼을 안 했나 아직? 결혼했지. 하셨어요? 아이고. 옛날에 뭐 결혼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출산하지 않았나? 애도 낳았어요? 몰라 넘어가. 애기 결혼한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짜 뉴스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빨리 퍼져요. 자, 우리 권순희 팀장님은 가짜 뉴스로부터 진짜 뉴스 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